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걸어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 나이가 들면 삶이 저절로 고요해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내가 본 노년은 때로 젊음보다 더 흔들리는 자리였습니다. 고비를 다 넘겼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할까요? 평온은 시간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걷어낼 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유의 시간에 들어서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유리처럼 얇아지고 예민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는 푸념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아주 깊은 성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밀려옵니다. 잠은 줄었고 생각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웃의 짧은 인사,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이 하루 종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몸이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진 것이라 위로해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의 오랜 습관이 손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손바닥 안에 세상을 쥐려 애썼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자식의 성공, 남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목에 힘이 빠지고 하나 둘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평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서운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정말로 평온한 이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용히 바꾼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손을 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자신을 보며 나이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혹은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서운함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서운함은 상대방의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전히 내가 타인의 반응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서운함은 사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고 싶어하는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서를 내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이란 그 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타인은 결코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먼지 낀 창틀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나뭇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집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고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떨어질 때가 되었기에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빌렸었던 것들을 돌려주는 시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노년이라는 계절입니다. 비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 정적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외부의 소음으로 채워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사실 내 안에 빈 공간을 남의 시선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그 속에 유령처럼 떠다니는 먼지들을 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지 없이 떠다니는 저 작은 존재들조차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민함은 어쩌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고 내 존재가 타인에게 큰 의미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팬 주름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이 주름은 내가 세상을 향해 휘둘렀던 고집의 흔적이자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의 성벽입니다. 이제는 그 성벽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직도 세상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수용입니다. 내가 타인의 우주를 조종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우주가 평화로워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친구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은 그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역시 자신의 무거운 삶을 지탱하느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감옥의 벽은 더 두꺼워집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벽돌이 되어 나를 가둡니다. 예민함은 그 감옥 안에서 밖을 향해 지르는 비명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열립니다. 내가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을 놓는 순간 감옥의 벽은 허물어지고 광활한 벌판이 나타납니다. 그 벌판에 서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내 존재가 잊히고 사라져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미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다정함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움의 기술이며 사라짐의 미학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말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대한 자아의 파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세상을 앞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밤잠을 설쳤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까? 그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바닥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바로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애쓰던 손은 이제 누군가를 가볍게 다독여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입술은 이제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민함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고 무던함이라는 부드러운 소미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을 고맙게 여기십시오. 내 안에 아직 비워야 할 자존심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민함을 도구 삼아 더 깊은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으며 당신은 그 흐름 속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노년은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바람처럼 가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예민함은 당신이 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몸을 맡기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비로소 배워야 할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볼 주제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오랜 습관, 바로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상대를 내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불안함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오면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바쁘지는 않을지 혹은 귀찮아지는 않을지 망설여집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이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밥은 먹었니? 애들은 별일 없니? 별일 없으면 됐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로 그들의 식사 여부가 궁금했던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들의 삶의 유효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요?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관계를 관조하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조언을 건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한 확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는 그 숭고한 믿음이 사실은 자신과 상대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족쇄였음을 그는 조용히 역설했습니다. 평생을 책임이라는 무게를 지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자식의 삶을 나의 삶과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나의 훈장이었고 그들의 실패는 나의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서도 그들의 일상에 틈입하려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건네는 그 수많은 조언들. 하지만 그 조언의 끝자락에는 항상 나의 영향력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욕심이 매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움직일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그 마음은 슬프게도 사랑보다는 지배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뜨거운 관심은 사실 상대의 숨통을 조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지독한 이기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문장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심장은 잠시 덜컹거립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진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노년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타인의 시간을 점유하려 했고 걱정이라는 방패로 타인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화를 피하거나 무심하게 대답할 때 느끼는 그 서운함의 정체는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에서
오는 분노일 뿐입니다. 오후에 햇살이 긴 그림자를 만들며 거실 깊숙이 들어옵니다. 먼지들이 그 빗줄기를 타고 느릿하게 춤을 춥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무서워 라디오를 크게 틀거나 시장통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정적이야말로 내가 타인의 삶에서 물러나야 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라는 것을요. 내가 조용해질 때 비로소 자식들의 삶은 그들만의 소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정적,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이 사실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주에는 그들만의 궤도가 있고 그들만의 중력이 있으며 그들만의 폭풍우가 지나갑니다. 내가 대신 비를 맞아줄 수도 없고 내가 그 궤도를 수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하나의 온전한 세계로 인정하며 따뜻한 거리를 두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말들은 상대의 개별성을 지워버리는 폭력적인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정답이 지금 아이들의 시대에는 오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내 눈에는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향력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 자리를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좁아진 자리가 결코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과 집착을 덜어낸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존재함만으로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전화를 걸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전화라는 말이 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만약 나를 위한 것이라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 시간을 나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누군가의 연락에 목매지 않고 누군가의 인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통제의 부재에서 오는 허기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뜻대로 움직여줄 대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탈한 말입니다.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고귀한 단어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서 나를 분리해낼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거리라는 말은 참으로 묘한 힘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온기에 되어버리고 너무 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평생의 숙제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독립된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안의 불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자꾸 끼어드는 이유는 그들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나의 삶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삶에 간섭할 때만,
나의 존재가 쓸모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자식의 성취에 기대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실패를 나의 불행으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고 그들의 삶은 오롯이 그들의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조언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그들은 부모의 걱정, 어린 시선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을 느끼며 살았음을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 수많은 권유가 사실은 소리 없는 명령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에서 힘을 뺍니다. 움켜쥐고 있던 줄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 줄에 묶여있던 상대방도 자유로워지지만 무엇보다 그 줄을 잡고 있느라 피가 통하지 않던 나의 손바닥에도 비로소 온기가 돕니다. 통제를 포기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누군가에게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준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잔소리나 간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준 당신의 뒷모습에, 당신이 평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의 평온이 곧 그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집착에서 해방해주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고마운 인연으로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저 바라보는 것, 그 관조의 미학이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툴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부족함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너비가 넓어질 뿐입니다. 오늘 밤은 전화를 거는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참 잘 견뎌왔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타인의 확인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믿을 때 당신의 예민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이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나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고 따뜻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거리가 그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당신의 어두운 방 안까지 환하게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움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내 안을 비워야만 타인의 진심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상대는 들어올 곳이 없어 겉돌기만 합니다.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내 고집의 성벽을 허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사랑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 같아 서글퍼질 때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전히 고동치는 심박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목매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이 우주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닦아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시간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맑은 호수처럼 잔잔한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닦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민함의 가시를 거두고 무던함의 비단길을 까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 고귀한 마음으로 우리는 남은 생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갑니다. 그 계단의 끝에는 분명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온이 미소 지으며 서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일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삶, 그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편안한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꿈속에는 통제할 필요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의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평온을 무너뜨리는지 조용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즉 우리의 세 번째 사유인 말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더 직선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 내가 정답을 더 잘 알고 있으니 나의 조언이 상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충고를 던지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지요.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지나오며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말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에 온도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진실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닫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혹은 내 말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담아내는 나의 태도,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나의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노인이 말이 많아지는 진짜 이유는 사실 자신이 잊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우리는 자꾸만 입을 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권위는 지식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미숙함을 묵묵히 견뎌주는 침묵의 깊이에서 생겨납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먼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이미 온도를 잃은 것입니다. 품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조차 나 자신을 정갈하게 대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의 삶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사려 깊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내가 본 평온한 노인들은 정답을 말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그 과정이 비록 더디고 서툴지라도 조용히 곁을 지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침묵이야말로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언어임을 나는 100년을 살고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사유이자 어쩌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쓸쓸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내가 본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북적이는 모임에 나가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그 공허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밖을 보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이웃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는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조용한 방 안에 나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혹감을 느낍니다. 거울 속에 늙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여기서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를 진실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어떤 공을 세웠는지 세상은 이제 당신만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온의 천문이 열립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기대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데 누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만의 조용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정원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타인의 반응에 하루가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삶의 리듬을 점검하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창밖의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떨구고 다시 틔우는 것을 보며 나는 배웁니다. 아, 인생도 저러하구나. 채울 때가 있으면은 비울 때가 있고, 붙잡을 때가 있으면은 놓아줄 때가 있구나. 그런 사유의 시간들이 쌓여 내면에 내공이 됩니다.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서운하게 해도 그저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내 하루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꽃 한 송이를 가꾸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가 될 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향기가 배어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반드시 갈등과 상처를 불러옵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노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건강이 더 좋아지면, 자식이 더 효도하면은 평안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평온은 내면의 소란을 걷어낸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장식들을 떼어내고 군더더기 같은 욕심들을 덜어내며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조차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신의 하루가 조금 정적이라 해서 그것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그 따뜻한 위로 말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려 전화를 붙잡는 대신 가만히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침에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모양을 관찰하고 차 한 잔이 주는 온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런 사소한 기쁨들이 당신의 하루를 채울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는 존재 자체로 넉넉한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어 말의 온도를 거쳐 침묵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끝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결국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떠나온 길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당신의 하루가 타인의 소음이 아닌 당신 자신의 평화로운 리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내뱉는 말의 온도를 살피며 오직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무너짐이 아닌 단단해짐의 시간이 되기를, 고요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따뜻한 여운과 채널의 정체성을 담아 시청자가 스스로 사유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애써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평온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힘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불필요하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질문 하나를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춰서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함께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